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현장직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는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현장직 근로자분들은 사실 사무직 분들이랑 다르게 몸 곳곳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거운 걸 많이 들기도 하고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목, 허리, 어깨, 관절염, 디스크 등등이 곳곳이 아프면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다고 업무를 쉬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본인의 생계 부양이나 또 가정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멈추지 못하고 약과 주사 같은 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계속 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한계에 봉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모아놓은 돈을 전부 수술비로 지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술 기간 동안에는 또 그 치료 끝나고 요양 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아니면 휴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휴직 처리를 받게 되면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할 수야 있겠지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또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다고 해서 사실 완벽하게 정상으로 이전과 같은 몸 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내주셔서 그런지 이 산재보험의 혜택 범위나 인정 기준 그리고 인정됐을 때 그 보상액의 크기까지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산재보험은 도대체 왜 이런 디스크, 오십견, 관절염 같은 골병들을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 인정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인정이 됐을 때 나오는 보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관절염, 디스크, 목, 허리, 어깨 아프고 시리신 거 이런 노인성 질병들, 퇴행성 질병들을 산재로 인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몸이 소모품이기 때문이고 이 소모품인 사람의 몸을 일반인들과 다르게 좀 더 격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현장직 근로자분들에 있어서는 이 몸의 소모 속도가 빨라져서 노인성, 퇴행성 질병이 더 빠른 나이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충분한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 골병이 발생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를 업무 때문에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을 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이러한 노인성 질병들을 어떤 기준으로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런 분들은 사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나아가서 어떤 분들이 이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에 일치해가지고 산재 승인이 될 수 있느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업무가 심하게 힘들기로 유명한 건설 일용직 분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소, 자동차 쪽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용접공 분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업무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건물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온몸이 굉장히 힘든 업무로 아주 잘 인정이 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장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한다면 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력이 얼마가 됐는지를 따지는 거라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해야 된다 이런 제약은 전혀 없고요. 그냥 한 분야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일해주셨다라는 사실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해도 괜찮냐 라고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전혀 문제 없으니까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냐 아니면 나라에서 이 지도 감독을 나오는 거 아니냐 같은 부분을 되게 걱정하십니다. 답은 NO입니다. 이런 질병성 산재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사고와는 그 본질부터 다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보험료액을 결정하는 법인 보험료징수법에서는 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 난 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증감하지는 않도록 규정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근로감독관이 이제 나가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그 기준을 설명해 놓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집에는 이 업무상 질병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노동을 꾸준히 수행해 오다가 이 몸이 많이 상하신 분들은 사업장에 사실 피해도 없고 어느 정도 인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니 산재 신청을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승인됐을 때 보상은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가 지출한 병원비 중에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돌려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이 요양기간이라고 공단이 인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나가지 않은 날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자라면 받던 일당의 대략적으로 50%, 51% 정도를, 그 다음에 상용직 근로자라면 본인이 받던 월급의 약 70%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급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산재 치료가 끝나고 나서 신체에 여전히 남아있는 후유장애를 등급으로 평가해서 이 등급에 따라서 평균 임금에 비례해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액 자체가 일단 수술을 해서 통증이 남았다고 하면 14등급을 인정하고 평균 임금의 55일분을 보상으로 지급하고요. 만약에 허리에 핀을 박는 등의 조금 큰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 일단 11등급부터 시작을 하며 평균 임금의 220일분을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처럼 무릎 자체를 완전히 인공적인 것으로 갈아 끼는 대수술을 하게 되면 양쪽 인공관절 치환술 기준으로 2025년 최저임금을 또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109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산재 근로자분들이 아무리 수술적 치료와 이 요양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그 현실을 근로복지공단이 반영을 해서 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셈이니까 우리 근로자분들께서는 꼭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현장직 근로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병원비, 그러니까 요양비에 대한 시효와 휴업급여에 대한 시효는 3년이고요. 장애급여에 대한 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 3년과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빠르게 산재 신청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많이 만나보면은 이 3년이나 5년이 이미 경과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힘든 일을 하셔서 산재 승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도 신청 자체의 실익이 없어져 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산재 신청을 제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산재 인정 기준이라던가 보상 금액 같은 것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가 채널에 실제 승인받은 재해자분들의 영상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어떻게 진행해서 승인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 같은 영상들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채널 둘러보시면서 한 번씩 시청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근로자분들한테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